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15일에 민주당이 6개 상임위 구성을 하고 난 뒤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었죠. 지역의 사찰을 이곳저곳 지금 옮기고 다니고 있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강원도 고성으로 찾아가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아마 사진은 많이 보도가 돼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어깨동무도 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별 소득은 없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사진으로 보면 뭐 어깨동무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실제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표를 들어보면 별 성과는 없었다. 같은 얘기 계속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잘 협상이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나 어쨌든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점 차원에서는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해서 저는 협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멈추지 말고 그래도 계속해라. 저는 그 얘기를 꼭 주문을 하고 싶고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좋은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 이건 여야를 다 떠나서 모든 국회의원들에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 구성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보 없이는 타협은 없는 겁니다. 양쪽 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양보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원내대표들이 좀 화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 자, 평론가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입장문 내용을 우선 간추려 보자면 내일 이제 국회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일정을 복귀하게 되고 계속 원내대표직을 수행할지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미래통합당 분위기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계속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나 지금 여당에서 아무런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 서달라는 요구에 맞춰주지 않겠다. 우리가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그리고 그 모든 책임까지도 여당이 절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발의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고요. 윤미향 의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대북 관계가 3년 만에 재점화된 부분, 원점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추진하는 등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해서 원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상임위 구성 정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여야의 어떤 협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추경 심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럼 우리도 알겠다,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길이로 가게 됐을 때 물론 거기에 따른 이득도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돼서 주말 사이에 마지막 협상이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안이 있어요. 법사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처음 1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그 다음 1년을 미래통합당이 하면 안 되겠느냐. 1년 1년으로 나눠서 가자는 제3의 안도 있어서 그런 안건을 놓고 주말 사이에 한 번 더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 일단 내일 정식적으로 국회에는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원 구성 과연 주말 사이 등등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상당히 좀 강경합니다. 모레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왜냐하면 3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속 의원들 모두 본회의 소집에 대기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시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자,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 평론가님, 그렇다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18개 상임위 일단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 협상에 시간이 생기거나 또는 박병석 의장이 더 이상 중재를 하지 않으면 18개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부담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럼 다음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나 현재 야당이 과반을 획득하게 되면 그럼 그때도 18개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그런 룰을 합의를 안 해놓은 상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게 됐을 때 남은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성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이제는 여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우리가 일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심 김태년 원내대표나 지도부 같은 경우도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11개 대 7개로 배분해서 국회가 관행대로 운영되는 게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원활한 그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신임 국회의장이 확실한 리더십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 지금 뭐 1+1이라는 대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구성에 합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그런데 통합당 입장은 평론가님, 일단 법사위원장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원장도 맞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좀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처음 제시했던 게 그럼 법사위를 두 가지로 나누자. 네. 이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구심사권을 가지는 법제위 같은 경우는 통합당에게 주고, 검찰이나 법원을 관할하는 사법위원회 같은 경우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명분으로는 이거 자구심사 때문에 법안 통과 안 된다 말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더 큰 거는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고 싶은 네. 그런 정치적 이유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럼 사법이 가져가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서 원구성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이 과연 거기까지 대안을 내다볼 것인가, 아니면 명분 쌓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뭐 원구성 투표에 들어갈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는 26일을 시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당에 맞서서 통합당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도 지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극적 타결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네. 봐요. 물론 주영훈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주영훈 원내대표가 전체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원내대표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통합당 내 의원들 중에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분들, 예컨대 법사위에 다시 되돌려놓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법사위는 본회의를 해서 통과를 했어요. 물론 통합당이 참여를 안 했지만 그걸 되돌린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법사위를 역할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법안들을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게 네. 뭐냐면 자구하고 체계 심사권을 딴 곳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하지 말고. 그게 논란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상하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상임위 나누는 부분도 배분 문제가 11대 7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협상, 제가 아까 양보를 전제로 협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건 양쪽 다 저는 부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8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건 국민들이 볼 때 그건 너무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또 반대로 통합당이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시면 발목 잡기냐, 그러면 국회 일도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추경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국회가 의원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논의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양쪽 다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 어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현실적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만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국민들의 압박이 있고 여론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한 양보를 전제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현실적인 대안 등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추경안 통과 같은 부분입니다. 뭐 꼼꼼히 보겠다 이렇게 네. 지금 통합당에서는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정부는 굉장히 급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빨리 지원 안 하면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구성만 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그럼 국회의원 좀 힘드시겠지만 뭐 하루 이틀 열심히 정말 꼼꼼히 따져가지고 상임위별로 자기 부서에 관련, 자기 관한 부처에 관련된 거 상임위 따져서 넘기고 그걸 예결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원구성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합니다. 원구성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예결위 차원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도 지금 6개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들어있는 관련 부처들이 없는 상임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임위와 관련된 부처들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럼 또 논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원구성이 되면 사실 검토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안에만 원구성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추경을 통과시키는 데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빨리 원구성의 매듭을 짚고,
근데 매듭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상임위원회별로 빠른 시간 안에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넘기면 제가 볼 때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남북의 강대강 대치는 숨 고르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데 무엇보다 국민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모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